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3월 19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총평 강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시험을 봤다고만 해서 여러분께 점검해 주시는 과정이 아니고 앞으로 시험을 보실 학우님들도 반드시 1월, 2월, 3월 총평 보시면서 어떤 중요 어휘가 나오고 어떠한 패턴으로 실제 문제가 나오는지 꼭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쌤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나왔는데요. 쓰기가 전부 다 제가 가르쳐준 내용과 그리고 해커스 교재에서 다 나왔고 상당 부분의 내용들도 듣기에서 어휘들조차도 해커스 교재의 내용들과 상당 부분이 똑같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인 교재 잘 활용하셔서 우리 끝까지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총평 강의 들어가도록 하시죠. 듣기와 독해와 쓰기 전체 난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듣기 전체 난이도 상중이라고 봤는데 상이라고 한 이유는 제1부분이 어려웠어요. 항상 요즘 제1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상으로 해놓고 2부분과 3부분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상중 정도로 책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독해와 쓰기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중 정도의 난이도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듣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듣기 제1부분 난이도 상, 선생님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데 제2부분과 제3부분은 비교적 괜찮은 문제들이 나와요. 하지만 제1부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시어가 다소 어려워요. 즉 다시 말하면 시험에 나와야 되는 난이도 중 정도의 어휘가 나와야 되는데 제1부분의 난이도 상 정도의 어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 때문에 잘 안 들리실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문장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어가 다소 어렵거나 긴 문장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꼭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1부분 10문항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부분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부분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집중해서 2부분과 3부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시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 1부분에서는요. 이런 제시어들이 나왔어요. 방향을 바르게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방향이라는 제시어는 아시죠? 4급 어입니다.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대요? 잘 잡아야 된대요. 잘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找准方向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제시어에 找准方向很重要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될 게 방향이겠죠. 아, 방향이 포인트다. 找准方向很重要. 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여행을 할 때도 방향이라는 방향이 나왔었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찾아가야 합니다. 하물며 일을 함에 있을 때도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란 말이 몇 번이나 언급됐습니까? 2번이나 언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찾아보셔도 여러분께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충분히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找准方向很重要.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되는 어휘들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듣기 제1부분, 2부분, 3부분 똑같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제시어에 주어져 있는 어휘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4급 어휘를 외우는데 이 4급 어휘가 비단 쓰기만 나올까요? 아니죠. 듣기도 나옵니다. 독해도 나옵니다. 전 영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휘를 외우실 때 큰 소리로 읽는 연습, 그리고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어를 잘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먼저 보기 확인하시고 조금 전에 풀이해드렸던 것처럼 듣기 내용의 핵심 키워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어휘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제2부분 볼까요? 난이도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대화자와 관련된 세부 내용,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을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 후반기에는 대다수 거의 문제가 구체적인 동작을 묻는 문제거나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였어요.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이랬어요. 하지만 지금 2017년에 접어들어서 우리 상반기에 보니까 1, 2, 3월을 분석해 보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한 3문제 정도, 많게는 4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
직업을 나타내는 문제들도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과 가격을 묻는 문제도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 10문항 정도 되겠죠. 그 외에 구체적인 동작과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듣기 영역에서 골고루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실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직업과 신분, 시간과 가격, 숫자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동작,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의 내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장소, 시간, 가격에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문제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커스 듣기 교재를 통해서 계속 듣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보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장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장소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직업이 나왔어요. 신분과 직업을 물어볼 거라는 거죠. 시간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시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집중해서만 들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기를 먼저 보시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시고 핵심 키워드를 잡거나, 그리고 마지막 놓치시면 안 되는 거, 남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 여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를 꼭 질문을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질문도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들었는데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남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 여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도 긴 질문들도 들을 수 있는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듣기 제3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개인의 술을 많이 마신 남자가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설명문이나 실용문, 논설문 중에 화자가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주제를 묻는 문제들도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급하게 빨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생활, 여유로운 삶, 천천히 사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나요? 무엇에 관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생활 태도, 생활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고, 이러면서 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多关注自己 이런 제시어들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제, 중국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생활라는 이런 어휘들도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3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문을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 1부분, 2부분, 3부분 공통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지문을 보고 먼저 확인을 하시고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어휘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부분과 2부분과 3부분에서 중요한 어휘들 선생님 다시 한번 집어드릴게요. 해커스 교재에서 여러분 이런 어휘들이 나왔어요. 减轻, 자 근데 减만 나오지 않았고 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减轻이 나왔어요. 줄이다. 무엇을 줄일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다. 이렇게요. 减轻压力라고 외우셨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减压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면 减压가 뭐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减轻压力의 축약형인 减压라는 표현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에 관해 쓰여진 책입니다. 라는 이런 제시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减轻压力라는 이러한 어휘들 많았다면 충분히 减压도 체크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电子邮箱이라는 제시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 총평에 여러분 电子邮件 있었어요. 여러분 이메일은 电子邮件
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电子邮箱,邮箱이 뭡니까? 우편함이에요. 그래서 이메일함, 편지함을 뭐라고 한다? 电子邮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숙제를 发到我的电子邮箱 저의 이메일 편지함으로 보내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电子邮箱이라는 제시어들도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팩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내야 될까요?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에는 팩스를 보낸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유해두가 뭡니까 여러분? 열독, 독해하는 겁니다. 독해하다, 문장을 해석하다. 저의 반 친구가 유해두, 수두, 독해 실력이, 독해 속도가 아주 느리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똑같은 어휘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반되는 어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문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가 유해두, 수두, 타이콰이 아주 빨라서 아주 두꺼운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어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어휘들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유해도, 수도, 유해도였습니다. 조금 전에 듣기 제1부분에서 봤던 올바른 방향을 찾다.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작. 找准方向. 이런 것들 어휘를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找准方向. 참고로 여러분, 方向 별표. 왜요, 선생님? 쓰기 제2부분에 나왔었거든요. 한 사람이 方向 어디로 갈까?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方向은 제시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문장들을 고스란히 어디에? 쓰기 제2부분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找准方向很重要.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쓰기 제2부분에서도 통문장으로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找准方向很重要였어요. 자, 그 다음에 按时 뭐죠, 여러분? 부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 시험에는 여러분 안이라는 이름절 부사만 나왔어요. 按要求, 요구에 따라서 吃药, 약을 먹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요구에 따라 약을 먹도록 시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약은요,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조금만 먹어서도 아니고 제때 요구 사항에 따라서 꼭 지켜 드셔야 돼요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도록 시키고 있으니까 按要求吃药 일치 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자, 단 이 어휘들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按时의 주격형인 안이라는 부사들도 나올 수 있음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호는 받다예요. 시아이가 뭡니까? 사랑을 받다. 그래서 수호환잉이라는 어휘랑 똑같겠죠, 여러분? 환영을 받다. 이번에 해석에도 나왔었어요. 수호환잉. 사람들의 환영을 받다, 인기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거와 비슷한 제시어로서 수호시아이, 사랑을 받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수호시아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여러분 이런 거 해커스 교재, 듣기 교재 고스란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디에 도움이 되다. 시작. 有助于이런 난이도 상인 어휘를 여러분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듣기가 안 들린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有助于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먼저 선 어휘라고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有助于어디에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도 선생님이 어려운 어휘들 좀 많이 뽑아드렸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우리 듣기 제1부분에서 他们要赶火车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간은요. 서둘러 제 시간에 도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차에 서둘러 제 시간에 따라가려고 한다, 도착하려고 한다라는 말이겠죠. 중요한 건 기차예요. 그런데 듣기에 뭐가 나왔냐면 덩지파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덩지파이 뭐죠? 탑승권. 그럼 탑승권이 딱 나왔다. 이거는 뭐죠? 페이지 비행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기차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간다. 그래서 실제 음원에는 우리가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돼요. 짐도 붙여야 되고 탑승권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2시간 전에는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火车가 아니라 뭡니까? 불일치, 페이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제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 나왔어요. 우리 옆에 보니까 여러분 라이부지 선생님이 매달 듣기에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듣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쓰기 제1부분에서 나왔는데 라이브지는 뭐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지하고 똑같은 의미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간부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제 시간에 이르지 못한다. 간부상, 라이브지. 그래서 이 중요한 어휘들을 믹스시켜서 같이 외워놓으셔야지만이 듣기를 조금이나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 중요한 동사였습니다. 来不及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되겠죠? 자, 한 남자가 너 편지 붙일 거 있니? 나 조금 있다가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일 건데 지신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나 몇 통 붙일 거 있어 라고 했는데 편지에 쓰는 양사 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펑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듣기에 나오면 다음 달에 어디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쓰기. 한 남자가 우체통에 편지를 붙이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통의 편지, 一封信 이렇게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신만 외우시면 안 되겠고요. 편지 한 통, 몇 통의 편지라고 했을 때 어떤 양사와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펑이라는 양사와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휘들을 쭉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인 어휘들, 꼭 알아두셔야 될 어휘들 위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손수변을 활용한 동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모르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옮기다라는 말입니다. 빤이라는 동사예요. 옮기다. 그래서 한 여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이거 무거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옮기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까? 빤동시, 물건을 옮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옮기다, 빤동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손수변이 있습니다. 라가 뭐예요? 다 잡아당기다, 당기다란 말이에요. 라. 그 다음에 밀다 뭐예요, 여러분? 토이. 그렇죠? 저는 중국 유학할 때 이 밀다, 미십시오, 당기십시오에 헷갈려가지고 갈 때마다 라, 토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기다는 뭐였어요? 해커스 교재에 있어요. 라고요. 밀다는 여러분 토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손수변 쓸 수 있는 동사를 묶어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한 남자가 열쇠를 두고 나온 거예요. 마침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렌탈비를 받으려고 왔다가 그 열쇠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대화가 지금 듣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주인이겠죠. 방동. 자, 그런데 이걸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월세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외워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쭈진이 나왔는데 2016년과 지금 2017년에 나오는 어휘는 쭈진 대신에 방주라는 제시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쭈진, 그 다음에 방주까지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침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으러 왔다가 이 사람이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것들을 확인해서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동, 쭈징, 방주까지 같이 연결해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어휘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어휘들이 듣기 나오니까 당연히 듣기가 어렵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휘를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급어휘 나왔습니다. 쌤이 매 시간마다 강조해드렸던 어휘죠. 훌륭하다 뭐였어요, 여러분? 징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하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허라는 동사의 특징이 있었죠. 그 뒤에는 항상 어울리는 대상이 나온다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번 시험에도 시허旅游, 여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제시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지난달 적중 강의에서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렌지 주스. 그쵸? 생수가 나오거나 오렌지 주스가 나오거나 과자가 나오거나 마침 여러분 이번 시험에 뭐 나왔는지 아세요? 만두가 나왔어요. 饺子. 전부 다 동일한 문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果汁, 果汁,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오렌지 주스, 果汁, 果汁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마지막 듣기제 이 부분에서 바꿔서서 나오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바꿔서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面试通过了. 이 사람이 면접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합격한 거예요. 지원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시어들 应聘成功了. 이렇게 상태상을 묻는 답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应聘成功了라는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应聘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음 어휘는요. 리파 뭐예요, 여러분? 이발하다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발하다는 아는데 이 이발하다가 동목이합사라는 건 모르세요.
동목이 합사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발을 한 개다 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쓴다? 리거파. 이거 해커스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리거파.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어디 갔다가 오는 김에 이발을 했어. 그래서 리러파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발하니까 여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变年轻. 젊게 바뀌었다. 젊어졌다. 变年轻了.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파라는 어휘와 외워주시면 하시고요. 문장에서 리거파, 리러파라고 활용이 된다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비단 리파를 알지만 리거파, 리러파면 마치 새로운 단어처럼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거파, 리러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 남자는 变年轻了까지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사급어휘 나왔습니다.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의 기사 아저씨에게 왜 다른 길로 가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 길이 차 막히는 것이 너무 심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에는 이 기사는 왜 다른 길로 갑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堵车严重. 차 막힘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모조리 사급 어휘였습니다. 자, 여러분 4가지의 제시어를 들었어요. 이번에 보기에 다 나왔던 제시어예요. 정답은 징주였고요. 경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징주, 경극. 자, 근데 보기에 여러분 징주, 경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따시용마오, 판다도 나왔고요. 보기에. 그 다음에 베이징 카오야. 이거는 지지난 듣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시어예요. 북경 오리고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국 무술을 하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죠. 중국 공부, 중국 무술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무조건 알아야 될 사급 명사라고 그리고 쓰기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휘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관지가 뭐죠? 기계가 꺼져 있다. 여러분 보통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을 때 관지, 핸드폰이 꺼져 있을 때 관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지러,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도 안 돼. 아직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소지, 관지 이런 제시어들까지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양공원 수족관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상대방에게 주말에 수족관 가 아이 데리고 굉장히 재밌더라.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가격도 반가격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반가격, 반지야. 이런 포인트 되는 어휘들 여러분께서 알아놓으셔야지만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부분부터 3부분까지 좀 중요한 난이도 상에 해당하고 이런 것을 반드시 아셔야지만이 우리 4급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어휘들 쭉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 전체 난이도 1월, 2월,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독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독해제 1부분 난이도 중이었고요. 독해제 1부분의 여러분들 최종 목표는 10문항 다 맞춰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채워넣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 게다가 부사, 접속사, 양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추어우 뭐죠, 여러분? 명사로서 잘못, 과오, 과실이겠죠. 자, 구어지는요, 명사로서 국적이에요. 자,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게다가 단독으로 쓰이지도 않고요. 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빈칸이 있었어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가 딱 있는 걸 통해서 하나의 호응구조로 뭐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라는 걸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사들도 시험에 나오고 있네요. 처음 나왔습니다. 자, 티싱 동사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일깨워 주다,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식의 문양으로 많이 쓰입니다. 티싱 동사였고요. 준시 뭐죠, 여러분? 부사로서 제때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서술문에서는 이러한 5개의 제시어가 나왔고요. 대화문에서는요, 먼저 자료나 선물을 하나, 두 개 셀 때 펀이라는 양사 나왔고요. 우회, 명사로서 오해. 근데 명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오해하다라는 이번에는 동사의 용법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우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景色 명사로서 경치고요. 그 다음에 只要 A, 就 B 접속사죠. 就가 나옵니다. A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就가 나왔기 때문에 只要라는 접속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빈칸의 위치만 보고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无聊 사급어 위죠. 난이도하 형용사로서 심심하다, 무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서술문과 대화문 각각 간단하게 우리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뭐 있어요? 我라는 대명사나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빈칸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제시어에 동사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提醒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예문이 너무 좋습니다. 谢谢你提醒我 당신이 저에게 미리 일깨워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我真的要错过 동사죠. 놓쳤을 거예요. 목적어, 机会 선생님하고 같이 필수 독해 어휘 동사 외우셨다면 错过机会 부사에서도 당연히 배우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술목 위주로만 잡으시면서 간단하게 빨리 독해해 줄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谢谢你提醒我否则我真的要错过这次机会了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먼저 볼게요. 너무 문제는 간단해요. 리우가 나왔고 앞에 이가 나왔어요. 수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못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양사. 수량은 누구를 꾸며줄까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양사 누구밖에 없어요? 펀밖에 없겠죠. 3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쌤이 이 예문 너무 중요해서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바이또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실제 2015년 12월 시험에 바이또이라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줄을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또이 역시 동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완성과 완료를 나타내는 러나 수식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긴 줄을 섰다. 이게 여러분 어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排了这么长的队 이렇게요. 排了这么长的队 이렇게 긴 줄을 섰다. 자, 超市入口 슈퍼 입구에 어째서 이렇게 긴 줄을 섰어요? 有什么活动吗? 무슨 행사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今天买东西 오늘 물건요 얼마어치 사면 满100元 100원어치 사면 会送一份小礼物 조그만 선물도 줄 것이고요. 还有机会 기회도 있대요. 어떤 기회 있습니까, 여러분? 抽大奖 여러분 초가 뽑다예요. 大奖은 뭘까요, 여러분? 큰 상? 경품이죠. 우리 경품에 아주 큰 걸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초다지앙은요, 경품을 뭔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동작을 초다지앙이라고 합니다. 추첨하다. 초다지앙 이런 것들요. 독해에서 아셔야 되겠죠. 이런 거 듣기에 고스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초다지앙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휘들을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排队排了这么长的队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초다지야 이거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아시면 비단 사급 시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하기가 되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휘들 위주로 말하기 영역까지 적용을 하셔서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다지양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 1부분은요. 주어진 제시어에 5개, 각각 5개, 10개의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하시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구별한 다음에 다행히 동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지금 문제 풀었을 때 양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답의 후보를 찾고 문맥상 가장 적절히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 10문항 다 맞춰줄 수 있도록 어휘량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지만이, 어휘량을 늘려주셔야지만이 주어진 제시어를 전부 다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해제 1부분이었어요. 독해제 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 보기에 있는 앞뒤,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나 지시대명사의 사용, 원인과 결과의 논리 관계를 단서로 순서를 배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접속사가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 여러분 먼저 난이도 하 무조건 내용 나오죠.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하다, 수일한 A, 但是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형적인 설령 A라 하더라도 가정을 나타낼 때 지시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G랑 A, G, B 뭐 있죠? 원인과 결과, 기왕 뭐뭐한 바에 뭐뭐 하자라는 이러한 다양한 접속사들을 단서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었네요. 자, 문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볼게요.
千万不要随便放弃. 수업 위주로 보세요. 제발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결과죠.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小张 G란 나왔어요. G란 나오면 뭐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G란 A, 지우 B. 지우 누구 있습니까? C번에 지우 있죠. 그래서 먼저 누구와 누구를 B와 C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문장 제일 앞에 갈 수 있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근데 A는 결과니까 문장 제일 앞에는 못 들어가겠고 자, 그럼 B번 들어가셔야 되겠죠. 小张既然你已经决定这么做了 당신이 이미 기왕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바에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 나와야 될까요? 就得坚持到底 끝까지 고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 접속사의 호응구조로서 B와 C 정답해 주시고 이게 원인이 돼서 뭡니까? 제발 뭐 하지 마라?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과 도출. 그래서 정답 뭐예요? B, C, A 들어가셔야 돼요. 자, 난이도상 별표. 여러분 따오디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도대체라는 부사로만 외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명사로서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고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명사의 용법도 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4급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4급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5급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어휘들이 4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어디는 여러분 명사로 쓰는 용법은 5급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4급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4급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렵겠어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무언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반영한 교재와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활용을 많이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오디는 부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就得坚持到底까지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B, C, A였어요. G란 A, G, B 접속사의 호응구조였죠. 자, 제2부분의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뭘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까요? 접속사 호응구조는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거는 쓰기제 2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배열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의 사용과 마지막 이것도 문제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더라고요.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어순배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3부분 보도록 할게요. 제3부분 역시 이번에 난이도 중 웬만큼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간도 남은 학우님도 계셨을 거예요. 자, 1부분 세부 상황에 관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 주제를 묻는 문제가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举反三 하나를 들었더니 세 개를 되돌아 볼 수 있다. 모르겠어요. 举反三的能力 이러한 능력은 对学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举一反三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举一反三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본문에서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帮助不到 도움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几乎无影响 거의 영향이 없대요. 有积极作用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번에 有很大坏处 단점이 아주 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举一反三의 능력은 학습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본문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举一反三 이 어휘는요. 意思是说 의미는 뭐냐면 通过一件事 하나의 일을 통해서 可以大概知道 수로입니다. 알 수 있대요. 其他 그 외에 많은 그것과 差不多 거의 相同的事情 동일한 비슷한 일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举一反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举一反三은요. 논어 수리편에서 나오는데요. 한 귀퉁이를 가리켰더니 세 개의 귀퉁이를 알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의미로서 아주 영특하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안다. 이런 말이 举一反三이라는 의미란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열을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학습에 있어서 어떨까요?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우리가 두세 개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은 학습에 있어서 어떨까요? 이런 거죠. 举一反三 이런 성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在学习中 학습에 있어서 如果有了举一反三的能力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往往会获得比较好的
学习效果. 여러분 주의반산이란 내가 성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获得学习效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답 나왔네요. 比较好的 비교적 좋은.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질문에 나왔던 举一反三的能力对学习 학습에 있어서는 뭡니까? 도움이 크지 않다. 영향이 없다. 아주 큰 단점이 있다? 아니잖아요. 比较好的를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뭐 있어요, 여러분? 有积极作用. 적극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정답 뭐? C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举一反三입니다. 이런 어휘들을, 이런 성어들을 여러분 내가 성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월 총평에서 胖子不是一口吃的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 배웠거든요. 举一反三 하나를 알려줬더니 10가지를 안다. 3가지, 2가지를 유추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능력들도 이러한 성어들도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사급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举一反三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바로 지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100% 독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얼마만큼 빨리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기 때문에 정독이 아니라 속독으로 바꿔서 나온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 및 핵심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 제1부분, 2부분, 3부분 정리해드렸어요. 자, 마지막 우리 쓰기 한번 보실까요? 쓰기 전체 난이도 중. 여러분 쓰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해커스 중국에서 공부했더니 쓰기 전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니까 써낼 수 있었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자료들 더 많이 열심히 외우셔가지고 난이도 상의 어휘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양하게 문형들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쓰기제 1부분도 2부분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요. 2월 적중 강의, 1월 적중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바자 구문이나 겸어문 나온다고 랑 굉장히 강조해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한 쓰기 수준은 훨씬 더 낮았을 거예요. 자, 우리 1번부터 우리 중요한 주술목 잡는 6대 문장 서문과 그리고 특수 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은 지난달은 기본 문형이 9문항이나 나왔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묻는 문제가 특수 문형은 바자 구문만 나왔고요. 이번에는 8문항.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게 8문항 정도 나왔고 특수 문형이 바자 구문과 그 다음에 경어문, 랑, 사역동사를 쓴 경어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6대 문장을 활용하는 어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문에 대한 어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라이보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라이보지는 제가 독해 영역에서 문장으로 드리는데 문장에서 이미 나왔던 제시어가 살짝 바뀌어서 나왔었어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现在出发 많은 분들이 出发 나오면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게 동사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现在出发 지금 출발한다. 러 했다. 이징 여러분 이징 뭐죠? 여러분 부사로서 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보지 뭡니까?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정한 수어를 잡아줘야 됩니다. 시간제 여유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수어는 뭡니까 여러분? 라이보지. 참 여기 주어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출발한다. 출발이 뭐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출발하는 것은 지금 출발해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现在出发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现在出发 지금 출발해도 이미 시간적 여유가 안 돼. 늦었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디 수로 앞에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이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제 그때 러까지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출발해도 이미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늦었어. 现在出发已经来不及了 라는 제시어들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형태를 딱 봤다고 하더라도 동사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가 중요하다? 어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강조해드렸던 2016년 적중 강의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샹이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후샹이라는 부사 서로 상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리지에 이해하다. 이미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배치? 수어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同事 나왔어요. 동료. 之间 단독으로 절대로 못 쓰겠죠. 앞에 명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 간에, 동료 간에 딱 주어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应该가 나왔어요, 여러분. 품사 뭐예요? 조동사예요. 자, 이거예요. 부사와 조동사가 나왔으니 원래는 부족에 부사의 어순이 부족이지만 어디 뒤에 들어가는 조동사 뒤에 들어가는 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긴밀해서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해서. 그래서 제가 5종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렸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 후샹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누구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시작. 지슈. 이런 부사들 예외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독해 파트 할 때千万不要随便千万不要앞 뒤에 들어가는 随便 부사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동사인데 부사처럼 쓰이는 미리 앞당겨 뒤치엔 듣기에서 많이 언급되고요. 공짜이다, 免费까지 전부 다 어디 뒤에 조동사 뒤에 사용될 수 있는 부사 정리해드렸어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수로 배치하겠습니다. 리지에 이렇게요. 자, 그럼 누가 이해합니까? 동시, 동료 사이에 이해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부족이지만 조사 뒤에 들어가는 부사 이미 같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후샹 리지에. 그래서 부사가 조동사가 부사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가이까지 딱 넣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동료 사이에는 마땅히 서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동시之间应该互相理解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들어가는 부사가 있어. 그래서 이런 5 종류를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 틀린다라는 거죠. 同事之间应该互相理解 였습니다. 2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볼게요.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바가 눈에 보이시고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강조해드렸어요. 농이란 동사로 다양한 결과보로 쓰이는 거. 잃어버리다, 띄우만 써도 되지만 농, 띄울러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자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의 어순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 정도의 어순은 어휘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바 뒤에는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 후, 자, 여권을 어떻게 했대요? 농 했대요. 하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려졌다. 그래서 바자구문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먼저 대상, 목적어 강조하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서 반드시 그 뒤에는 결과가 존재할 문장에서 바자구문을 쓸 수 있다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난이도 하. 그런데 거기다가 비에라는 부정부사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부사어의 어순, 바자구문이나 빼이자가 나왔을 때 부사와 조동사는 바자구문, 빼이자구문 앞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에 바, 후, 자오, 농, 띄울러 여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고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비에 바, 후, 자오, 농, 띄울러 바자구문에다가 부사어의 어순까지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바자구문, 계자구 앞에 들어갔음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자구문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제시어에 보니까 딱 뭐가 보여요, 여러분? 랑이 나옵니다. 사역동사 랑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다가 첫 번째 수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타가 나왔고 这个结果 이 결과 나왔어요. 그 다음에 非常不满意 여러분 많이가 뭘까요? 수로겠죠.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 사람 여러분, 랑이라는 사역동사 무조건 첫 번째 수로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랑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가 되는 두 번째 수로는 누구 있다고 여러분? 非常不满意 딱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불만족합니까? 무엇이 누구로 하여금 불만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랑에 대한 목적어. 이 만이, 뿐만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타겠죠. 그래서 주어는 뭡니까? 이 결과는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불만족하게 했다.
这个结果让他非常不满意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랑에 대한 목적어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뭐라고 한다? 겸업문이라고 한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특수문형까지도 여러분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쓰기지 일부분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풀이 전략. 제일 먼저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수어를 배치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에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 기본적인 부사어의 어수는 부족이지만 예외가 있어. 이런 예외들의 현상까지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 정도보호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습니다. 보호의 위치까지도 용법까지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쓰기제 1부분이었습니다. 쓰기제 2부분은 역시 저희 프린트와 해커스 교재에서 5문항이 다 나왔어요. 난이도 중, 그거보다 더 낮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동사, 명사, 형용사가 나왔지만 자, 여러분 이번 달에는 보통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명사가 3문항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주의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이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조금 난이도 높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제시어 한이에요. 이제 점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다 추한이라는 제시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무엇을 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비단 이것만 넣어드리지 않고 두 가지의 동작을 병렬하는 이변 A, 이변 B를 써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역시 선생님이 프린트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동작. 첫 번째,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죠. 용, 마오진. 마오진이 4급 어휘이기 때문에 선생님 넣어드렸어요. 용, 마오진, 닦다 동사, 기본적인 동사. 그래서 한이 나왔다고 해서 한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고 추한, 땀이 나서 땀을 닦다. 차한이라는 제시어까지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작을 병렬해주는 접속사 이변 A, 이변 B 역시 듣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장을 외웠던 학우님들은 바로 고스란히 활용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他一边用毛巾擦汗一边休息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만 외우지 마시고요. 땀을 흘리다 추한, 땀을 닦다 차한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지난 2월 총평에 제가 한 여자가 물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쾅泉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이 생수를 저에게 좀 주세요 라는 문형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시어를 바꿔서 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당신이 이 오렌지 주스를 저에게 주세요. 당신이 이 과자를 좀 저에게 주세요. 당신이 이 만두를 저에게 주세요. 어때요? 뭐 써야 될까요? 바자구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그림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무조건 바자구문을 하나로 완성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니, 혹은 뭐 청류를 나타낼 때 칭, 할 수 있겠죠. 칭니, 바. 저 만두들을요. 불특정한 양사, 나시의 지아우즈. 그런 만두들을 동사 구체적인 거 뭐 있습니까? 게 달라. 누구에게 달라? 여러분, 나에게 좀 달라. 그래서 게워. 이샤 동량보호까지 딱 넣어드렸습니다. 칭리바 나시 지아우즈 게워 이샤. 저 만두들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문형이라는 거죠. 대상만 뭐만 딱 바꿔서 명사만 바꿔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역시 해커스 교재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만두인데요. 한번 맛보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 这是 제가 만든 만두인데요. 我做的饺子. 저是我做的饺子. 그래서요. 당신이 한번 맛보세요. 니 맛보다 장창 시도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 동사 중첩할 수 있었죠. 니 장창 이렇게요. 这是我做的饺子. 니 장창 봐. 이거 제가 만든 만두인데요. 당신 한번 맛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유일한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혹은 해커스 교재에서 배웠던 좋은 문장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너무 중요하죠? 시험 보시기 전에 혹은 사급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 항상 시험이 중순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2주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잘 몰라 하세요. 그러면 해커스 교재에 있는 2회본 모의고사와 그리고 총평 강의와 적중 강의 그리고 4급 어휘들 쭉 한번 복습하시고 듣기 매일 듣는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한 번에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4급 합격도 중요하지만 4급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좋은 어휘와 문장들을 확실히 여러분들 걸로 하셔서 그것들을 말하기 시험이나 혹은 여러분 말하기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 성우 나왔거든요. 쥐, 반산 복습하시면서 우리 총평 강의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